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비가하고 장계곡서 할게. 비가는 슬플 비자 노래 같죠. 슬픈 노래라는 뜻이고 이건 병자호란 후의 얘기고요. 장계곡서 장계곡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뜻이야. 둘 다 병자호란 후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병자호란 후. 병자호란이 뭐니?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조가 굴욕적인 항복을 한 그런 사건이 병자호란이지, 그지? 그래서 그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 문학에서 명나라가 나오면 엄청 좋아해요. 명나라 편이야. 얘는 되게 좋아하고요. 청나라는 우리가 오랑캐라고 굉장히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굴욕적인 하치를 했지, 그지? 그걸 갖다가 사대부들은 굉장히 치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슬픈 노래고 그 일 후에 이제 청나라에 하친을 주장했던 사람의 한 사람인 최명길이 장류에게 하친을 도와줬던 장류에게 보내는 편지야. 한번 볼게. 가는요 연시조야. 연시조고요. 연시조는 9절, 19절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 청나라의 굴욕적인 항복을 했댔지, 그지? 청나라에 대한 굴욕적인 항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우리 복림대군하고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거든. 그러니까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잡혀간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 그러면서 또 무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느 한 사람 나라를 일으킬 생각을 안 했네, 나라를 지키지를 못했네 하면서 신하들을 비판한 내용에다가 그리고 이런 다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수치심, 비통함, 그리고 슬픔이겠지, 그지? 슬픔. 자세히 볼게요. 반밤중 혼자이로 문노라 이내 꾸마 꿈을 꾸어서 일어났나봐. 말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온고 꿈속에서 말리나 되는 요양을 다녀왔어. 반갑다 학가선영을 천천히 뵌 듯하여라. 꿈속에서 학가선영을 본 듯하대. 그러면 이 학가선영은 누굴까요? 두 왕자들이야. 학을 탄 신선의 모습 이런 뜻인데 학을 탄 신선의 모습. 요건 누구라고? 두 왕자의 모습을 어디서? 꿈속에서 본 듯하다.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얘기하고요. 자, 반밤중, 밤중의 반이야. 한밤중이란 뜻이야. 한밤중에 일어났어. 왜 일어났어? 꿈을 꾸어서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 꿈에게 묻는데 묻노라 이내 꾸마라고 불렀으니까 도노법 그리고 어인법 그리고 꿈이 청자지, 그지? 명시적 청자에 이런 거 부르면 무슨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또 뭐 있니? 이내 꾸마 묻노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바뀌어야 되는 거 무슨 법? 도치법. 도치법은 왜 한다?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 말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온 거, 꿈속에서 다녀온 거고 요양은요 청나라의 수도고 여기가 누가 있냐? 두 왕자 소현세자, 복림대군 두 왕자가 있는 곳에 꿈속에 다녀왔대. 꿈속에서도 왕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왕자들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고 말리나 되는 요양이래. 요거는
과장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감따 학가순용이야까지 소현세자 복림대군이지 그지. 그것을 꿈속에서 뵌더 타여라 본더 타구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수 풍설 섞어 친 날에 묻노라 국내사자야 뭐한 날에 묻노라 뭐뭐야 묻노라 뭐뭐야. 일수와 문장 구조가 형식적으로 유사하지 그지. 그러면 도치법도 있고 의인법도 있고 도노법도 있고 말을 건네는 방식도 있고 다 똑같이 있지 그지. 자, 이 풍설 섞어 친 날은요, 자, 중의적입니다. 중의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지 그지. 첫 번째 눈보라가 그냥 말 그대로 눈보라가 치는 날 이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병자호란 후에 피폐한 조선의 현실, 피폐한 상황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북내사자 이것도 중의적 표현입니다. 북내사자야 풍설 친 날에 뭐가 오니 눈보라가 오지. 그대로 하면 눈보라라는 뜻도 있고 그러면 뭐가 되겠니? 의인법 되겠지. 두 번째 청나라사신이면 의인법은 아니다 그지. 자, 병자호란 후에 청나라사신에게 묻노라 요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해설되기도 하고요. 그대로 하면 눈보라 치는 날에 눈보라에게 묻노라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소의 용안이 얼마나 추엇인가. 용안하면 임금님의 얼굴이지 그지. 그럼 소의 용안은 뭘까요? 두 왕자의 얼굴이 되겠지. 두 왕자의 얼굴이 얼마나 추우신가 얼마나 춥겠어 하면서 왕자들을 걱정하지. 이렇게 눈보라치는 날에 두 왕자가 얼마나 춥겠어 하면서 왕자를 염려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고국에 못 죽는 고신, 고국에서 못 죽는 고신, 외로운 신하야. 누굴 얘기하겠니? 화자 자신을 얘기하겠지, 그지? 화자 자신이 이 두 왕자를 염려하면서 눈물겨워한대. 자, 눈물겨워하노라 하면서, 자, 내면의 괴로움을 나타내고요. 왕자 걱정에서 괴롭기도 하고, 국치로 병자호란 후에 화친을 맺고 인조가 굴욕적인 강화를 한 거에 대한 국치에 대한 슬픔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수 박재상 죽은 후에 임의 실험 알리 없다. 자, 박재상이 누구냐면 신라의 재상인데 눌지양 때 눌지양의 두 동생이 고구려하고 일본에 인질로 잡혀가 있단 말이야. 그때 구해온 사람이 박재상이고, 또 박재상은 왕자들은 구해왔는데 자기는 잡혀서 일본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충신이지 그지.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왕자를 구해올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 신라 충신인데 죽은 후에 임의 실험 누가 알리? 누가 왕자를 구해오겠어? 임금의 실험을 누가 알겠어? 이역 타국 외국 땅이지. 외국 땅의 충궁은요 봄 궁전이지 그지. 여기가 세자가 머무는 곳이야. 왕자가 머무는 곳 세자의 궁전이야. 그러면 여기는 왕세자가 되겠지. 왕세자를 니라서 모셔오리. 박재상 같이 구해올 사람이 없다. 자, 서리법을 통해서 모셔오리. 서리법을 통해서 구해올 이가 없다.
그래서 비관적인 정서가 드러나 있고요. 지금의 치술령 기혼을 못내 슬퍼하노라. 치술령 기혼. 그리고 박재상이 이렇게 죽으니까, 박재상 일본에 갔어. 그러니까 박재상의 아내가 치술령이라는 곡에서 박재상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가서 바라보고 있었대. 바다를, 일본 쪽 바다를. 그러다가 돌이 되었다. 망부석설하지, 그지? 그러면 치술령 기호는요, 박재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박재상 같은 이런 충신의 본보기가 없어서 못내 슬퍼하노라. 슬프다, 뭐뭐 노라, 뭐뭐 구나, 다 무슨 법? 영탄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도 하만하라. 이렇게 무술 잘하는 신하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뭐 많아라, 많아가 좋다는 거 아니야? 좋다는 거야? 아니야. 좋다는 거 아니야. 제 역할을 이 무신들이 못했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비판을 하는 거고요. 신고한 하친을 누를 두고 한 것인고, 하친을 한 게 누굴 두고 한 것이냐. 신고한, 신자 무슨 신자야? 신라면 신자네. 매우 신자잖아. 그지? 그럼 병자호란의 치욕만이야.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화친을 누를 두고 한 것인고, 화친 그거 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화친에 대해서 비판적이야. 하친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임금에 대한 원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임금에 대한 원망 아니다. 아님이라고 적어야겠다. 우리 옛날에 고전에는요, 임금 원망하고 이런 거 없어요. 가끔 가다 있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 있어. 슬프다 조구리도요, 조시성을 가진 마부라는 뜻인데 충신을 얘기합니다. 이미 죽으니, 충신들이 다 죽으니까 참성할 일이 없어다. 자, 참성하다는 것은 높은 일을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이런 뜻인데요. 목숨 걸고 두 왕자를 구해올 사람이 없다. 목숨 걸고 두 왕자를 구해올 이가 없다. 자, 계속 비관적이고 슬프지, 그지?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러 길어. 자, 봄인데 풀이요, 비가 오니까요 엄청 길게 자란 거야. 구렁은요 그냥 구덩이에 나는 풀이 봄비에 절러 길어. 아는 일 없으니 그 안이 좋을 손가. 이런 구차한 일을 안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이 구렁에 나는 풀은요, 이는 근심 없이 자라는 풀이야. 얘는 그 근심이 없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하자의 처지와 대비가 되지. 하자의 처지와 대비가 되고요. 아는 일이 없으니, 이런 거 세상 사이고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니까 그 안이 좋을 소냐. 좋다는 얘기지. 너무 좋겠다. 서리법을 통해서 풀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너희 풀만 못하여 시름겨워 하느라.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아. 자,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거 대위법으로 봐도 되지, 그치? 풀을 너희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으로 봐지고요. 시름겨워 하느라. 풀하고 자신하고 비교해가지고 니네는 걱정 없어 좋겠다. 나는 걱정이 너무 많어.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사 어린 것사 잔말하지 마라.
이것사 어린 것사 어리석은 것사 어리석은 일을 말하는 거고 이 말지만 하지 마라. 칠실의 비가를 니라서 슬퍼하리. 칠실의 비가는요 노나라 칠실 마을에 처녀가 시집 못 가는 것을 한탄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 걱정하는 것을 나라 걱정하고 울었대요. 그 니라서 슬퍼하리.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야? 신분에 맞지 않는 근심이야. 신분에 맞지 않는 근심을 하는 거. 니라서 슬퍼하리. 그거 누가 서 슬퍼하겠어? 여기 소리 지르지. 내가 너무 내 신분에 맞지 않는 걱정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서 탁주 한 잔 얻어 이 시름 풀러볼까 하노라. 탁주는요 술 한 잔 마시고 이 시름 잊어볼까 한대요. 이 시름은 국지의 울분, 나라 일은 울분. 자, 탁주는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거야.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니? 봐봐. 여기서 자 여기 왕자의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 있지.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 걱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왕자를 구해올 신하가 없는 걸 갖다가 슬퍼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신들이 많으면 뭐해? 역할도 못하는데 신하들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풀과 자신을 대조해가지고 시름이 많다는 거, 자신이 시름이 많은 것도 하고 내 걱정 쓸데없는 걱정 같지만은 나는 시름이 많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 풀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청과 하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장류라는 사람이 원래 척합파였어. 척합파인데 척합파 대 우리 주합파. 척합파는요 우리 이거 잘 모르는 애들 있더라. 병자호란때 우리가 화친을 맺었지, 그지? 결국 있잖아. 대항에서 싸우지 못하고 청나라 침범해온 거잖아, 그지? 대항하여 끝까지 싸우지 못했어. 왜? 우리는 너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최명길 같은 하친파의 주장에서 하친을 맺으면서 우리 인조가요, 어디 삼전도, 송파에 있는 상전도 있지. 거기서 청나라 왕 앞에서 머리를 9번 찍으면서 절하고 하친을 맺었단 말이야. 이 하친 맺은 걸 갖다 굉장히 치욕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척합파야. 척합파 대표적인 게 김상원이라든지 여기 보면 정원대감이라든지 지금 여기 편지를 받는 장류 이런 사람이고요. 여기 편지를 쓰는 세명길은 우리 조선이 살 길은 지금 잠시 청나라를 치려고 하는 사람 치려고 하는 생각 접어두고 청나라하고 하친하고 다음을 도모하자 이런 사람이었어. 세명길이었는데 이 김상원하고 정원대감이요. 이 하친이 일어난 다음에 그냥 나라 국정 관심도 없는 거야. 장류는요. 척합파이긴 하지만요. 조합파를 도와줍니다.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이 최명길이요. 병자 호란 후에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척합파들이 다 모른 척하는 거야. 그래서 장윤 네가 척합파 사정도 잘 알고 우리도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장윤 너 좀 지금도 좀 도와줘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하는데 근데 장류가요 부모님 상중인 거야. 그 상중에 이런 편지를 하는 건 좀 예의 안 맞거든. 하여튼 장류가 부모님 상중일 때 세명길이 나 좀 도와줘 하면서 뭘 도와줘? 국정 운영을 좀 도와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병자 호란 후 국정 운영에 대한 고민을 편지로서 보내는 거야. 상가 문안드립니다. 이러한 때 A형께서는 A형 상을 당한 형 누구 장류를 얘기하는 거야. 께서는 기력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요?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봄철이 반 넘어 지나고 보니 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한 아픔이 더욱 새로우리라 여겨집니다. 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한 아픔 그러는 것과 보니까 부모님 상을 당한 것 같아. 그치? 부모님 상을 당해가지고 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한 거 더 생각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상을 당한 것을 갖다가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일단 들어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하여 생각해보니 근본 남한산성의 포위에서 벗어나면서 만번 죽을 고비에서 한 번 살아남을 얻어. 그러니까 이제 죽을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하치를 맺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야. 임금과 나라를 보존하여 함께 옛 도읍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불행 중 다행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치를 맺고 다시 임금이 궁으로 들어온 거 그거 다행이라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동방예의지국이 정백이 양을 끌고 간 탄식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거 뭐하니?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는데 저 오랑캐 같은 청나라에 가서 우리 하치를 맺은 것 그거 그 수치를 거기에 대한 탄식을 면치 못하니. 자, 고사를 인용해가지고요. 청에 대해 항복한 조선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보자함에 불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우리 잘못이야.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지금 결국 하친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거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 하면서 능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있어요. 아우가 청나라 진영으로부터 뒤늦게 돌아와 보니 형의 인측이신 청음 김상헌 대감과 동계 정원 대감은 척하의 영수로서 임금께서 적진의 포위를 벗어나 종사를 보전하고 평안하게 한도한 것을 문안조차 하지 않고 나란히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야, 어찌 이렇게 수 있냐는 거야. 자기가요, 아우가는 자신이야. 최명길 자신이고요. 자기가, 자, 청나라 진영에서 와보니까, 김상헌 대감하고, 이 글쓴이 입장에서 김상헌 대감하고, 정원 대감은요, 임금이요, 한도에 있는데, 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화친을 맺고 치욕을 당하고 궁으로 돌아왔는데 문안조차 하지 않고 이 화친한 것에 화가 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하면서 여기 이 부분은 뭐하니? 화친에 대한 불만으로 기양한 두 사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화친에 대한 불만으로 고향을 가버린 그것도 임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기양한 척가파 인물에 대한 비판. 척하의 척노는 위로는 명나라 조정을 위하고 아래로는 사대부의 여론을 붙드는 것으로 천지의 떳떳한 길이자 고금에 통하는 의리입니다. 인정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청노는 어떤 거야? 명나라 조정을 위하고 우리 명나라 좋게 생각했잖아. 명나라가 또 있잖아.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구원병도 보내줬어. 근데 명나라는 우리가 섬겨야 될 나라야. 그러니까 척가파에서 주장하는 거, 청노는 척가파에서 주장하는 거, 그건 조정을 위하고 아래로는 사대부의 여론을 붙드는 것. 그래서 이게 천지의 뜻한 길이고 고금에 통하는 의리다 인정한다는 거야.
그것을 정론으로 삼는 것은 비록 삼척동자다 해도 모두 아는 바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이제 주화파인 우리도 어찌 모르겠냐. 우리도 그거 너무 잘하는 일이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모두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를 받들고, 청나라를 받든데 명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랑캐인 청나라에게 항복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도 너무 잘 아는 바이다. 니네들 말하는 명분에는 척가파의 명분에 동일합니다. 명분에 동일하고요. 다만 우리는 이미 조선의 신하이니, 하지만 우리는 조선의 신하가 아니냐, 우리 임금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중국 조정만 이해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혐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아무리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다고 해도 명나라만 생각하겠냐.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 만력 황제가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덕은 우리나라의 군신이라면 누군들 감격하여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존망의 점에 이르게 된다면 어찌 지난날 제조의 은덕만을 위해 스스로 망하는 길을 나서겠습니까? 명나라가 우리 도와준 거 너무 고마워. 우리 명나라 숨겨야 된다는 거 나 인정.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존망의 점에 있는데, 근데 명나라만 생각해서 우리나라 죽을 처지에, 망하는 처지에 내몰리는 건 옳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명분은 인정하지만은 실제는 국가를 멸망시키면서 명나라를 받들 수 없다. 명나라를 받들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를진데 동방의 나란 일을 맡은 신하가 반드시 명나라를 위해 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의리에 당당하고, 선현의 가르침과 실로 부합합니다. 하지만 명나라도 위하고 우리나라도 망하지 않는 거, 내 나라도 망하지 않는 거, 그거 참 좋은 일이야. 하지만 김상헌, 정온 대감 두 대감은 도리어 이러한 의리에 어두워 나라를 보존한 뒤에 한갓 척하의 청론만 숭상하니 의리로 중도를 붙드는 것이 과연 어렵다 하겠습니다. 퍼런 칼날을 밟을 수는 있지만 중령은 능히 할 수 없다는 논의가 진실로 헛말이 아닙니다. 이 최명길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명나라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일단 우리나라가 보존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하치는 선년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이고, 선년의 가르침이고 중용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비록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을 버려두어 논하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닥칠 일이 또 난처한 점이 많으니 이를 장차 어찌합니까? 그래, 지나간 일은 지나갔어.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굉장히 난처하대.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거야. 형처럼 고명한 사람은 누구야? 지금 편지를 받는 장유지. 고명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죄로 침거하고 있고, 그러니까 장유형께서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에 있고, 나같이 식견이 얕은 사람이 불행하게도 전령을 맡고 있습니다. 나라 일을 맡고 있다는 거야. 전령은 댐댐이나 재능 따위를 가려 뽑은 내가 그런 일을 맡고 있다. 인재를 뽑는 일을 맡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내 일을 하고 있고 너는 굉장히 능력 있는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향에 있네 하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낮춤. 자, 그러면서 너같이 똑똑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도움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비방은 많고 도움은 적었던 몸인지라 홀로 뭇하살과 해초리 속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장차 청년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잘 처신할 수 있을는지요. 그러면서 질문의 방식으로 나 좀 도와줘.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도 못난 사람이다 보니 청론을 진정시키기가 백등의 포위망을 푸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청론을 진정시킨다는 것은 척화파를 진정시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게 백등의 포위망을 푸는 것보다 더 어렵대. 그만큼 힘든 일이다. 이것도 고사를 인용해가지고요. 척가파의 불만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날카로운 기세를 조금 눌러 그 동정을 살핀 뒤에 천천히 죄를 풀고서 등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A형의 뜻은 어떠신지 모르겠군요. 형은 이미, 이게 장류지, 그지? 지금 A형이랑은 다 장류야. 이미 나라를 보존하는 일을 함께 했고, 자, 척가파이지만, 하친에 동의해줬고 또 한편으로는 청론을 아우르고 있는지라 이번에 우리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너는 저쪽 사정도 잘 알고 우리하고 또 뜻을 같이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의논하는 거다. 비록 상중일 때에도 잘 살펴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갖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의의 어긋남을 알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제명길의 여장계국서 장계곡에게 보낸 편지. 장계곡이 누구라고? 장류야.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